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그 OCW 담당하시는 우리 교수학습 쪽 사정으로 인해서 그 촬영 카메라나 마이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은 그 제가 따로 띄우는 줌에서 녹화된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음질이나 뭐 영상이 조금은 별로일 수 있는데 좀 오늘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Q&A의 경우에 메일로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당연히 수업 전후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 다 해결해 드리고 갈 테니까 질문 있는 경우에는 편하게 저한테 와주시거나 엑서사이즈 중간중간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3일이지요. 12주 2차 시 준비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웹크롤링을 통한 정보의 수집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쏙쏙 골라잡기 위해서는 웹크롤링을 해야 된다. 웹크롤링을 위한 두 가지 무기가 있고 뷰티풀숲과 셀레니움이 바로 그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그래서 크롤링의 의미와 뷰티풀숲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크롤링이 무엇인지, 스크레이핑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지니 웹사이트가 이렇게 1위부터 50위까지의 곡 그리고 곡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곡 제목들만 50개 딱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크롤링 사례다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쉽게 뷰티풀숲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절차들이 있었죠. 먼저 리퀘스트의 get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문짝제 뜯어오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가져왔을 때 깨끗하지 못한 상태니까 코드를 정제하는 차원에서 뷰티풀숲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적용 결과는 숲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그 숲에다가 우리는 도움을 찾기 하듯이 find all을 적용했습니다. 아, A 태그랑 타이틀 일립시스 클래스가 결정적 단서야. 그러면 그 둘을 바탕으로 find all을 하지. 우리는 그렇게 50개의 곡 제목들을 추출했고 불필요한 코드와 공백들을 날림으로써 최종적인 노래 제목 리스트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엑서사이즈 1을 풀어봤고 2의 경우에는 솔루션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난해한 문제였는데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세 가지 요소들 라운드, 소속팀, 선수명이 동일한 단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다 긁어와. 다 긁어오고 주기에 따라 커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대 MVP 수상 선수, 가장 많은 빈도로 수상한 선수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구건법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루션 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오시거나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셀레니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배웠던 뷰티풀숲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프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는 뷰티풀숲으로 크롤링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통 동적인 크롤링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뷰티풀숲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있는, 즉 정지해 있는 사이트를 그대로 뜯어온 다음에 정제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뷰티풀숲은 태생적으로 정적인 크롤링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트가 막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내가 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동적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쿠피드라고 합니다. 큐피드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큐피드가 약간 어감이 왔는데 자, 이 큐피드 사이트를 크롤링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큐피드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면은 정보랄 게 없습니다. 왜?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로그인을 해야 뭐 출석 현황, 시간표 뭐가 나오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뭘 하든 말든 하는데 애석하게도 그 로그인을 뷰티풀숲은 대신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뷰티풀숲 기능 중에서 로그인해주는 기능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은 아는데 로그인을 대신 해줄 누군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버튼을 누르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동적인 상황에서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뷰티풀숲이 아닌 셀레니움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셀레니움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버튼을 누르거나 옵션을 고르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등의 동적인 인터랙션을 위해서는 우리가 셀레니움이라는 웹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얘기해서 뷰티풀 숲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크롤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뷰티풀 숲이 정적인 크롤링에 특화가 되어 있다면 셀레니움은 동적인 뭔가 내가 하는 크롤링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미리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자주 쓸 중요한 표현인데요.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크롤링 한다라는 건 뭐와도 같냐면 마리오네트를 조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오네트 하면은 인형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그런 것처럼 이 셀레니움이라는 거는 인형을 딱 여기 앉혀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뭔가 하도록 조종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그 인형의 이름은 지금부터 드라이버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종해서 로그인도 시키고 다운로드도 받게 하고 할 요 인형의 이름은 드라이버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 드라이버라는 인형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크롤링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셀레니움이 되겠습니다. 이 셀레니움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패키지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판다스나 뭐 다른 라이브러리 가져올 때는 그냥 바로 썼죠. 근데 이 친구는 설치가 별도로 필요해요. 저희 좀 이따가 같이 코드 작성을 볼 거고요. 세 줄, pip install, update, install 요 세 줄을 적어야만 우리가 셀레니움을 본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같이 적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드라이버라는 친구, 드라이버라는 인형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옵션을 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얘를 자유롭게 조종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조종할 거야 라고 언지를 주겠다라는 거지.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익숙하잖아. 이런 코드 한 줄 한 줄 외우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포트 타임이 뜬금없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 슬립이라는 친구를 활용하기 위해 불러오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 타임의 슬립이라면 타임.슬립 이렇게 쓰나? 맞아요. 실제로 타임.슬립이라는 구문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활용을 할 거고요. 이름이 좀 멋있죠? 말 그대로 시간을 잠깐 멈추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잘 돌아가고 있어.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한 1초 쉬고 싶네, 10초 쉬고 싶네 하면은 타임슬립 10 이렇게 얘기해주면 10초 쉬게 되는 겁니다. 왜 쉬어야 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셀레니움, 방금 설치했다고 가정하죠. 설치한 상태에서 웹드라이버라는 걸 임포트를 할 거고 세 번째 줄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라는 친구를 가져오겠습니다. 바이를 가져온다는 건 바이를 쓰겠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쓸 거냐면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크롤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름을 기준으로 가져오세요. 태그명을 기준으로 불러오세요. 이렇게 뭐를 기준으로 불러오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문법적으로 뭘 써야 돼요? 이름을 기준으로 불러오세요. by name. 아이디를 기준으로 불러오세요. by id라고 해야겠죠. 그때 쓸 by입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뷰티풀 숲은 지난 시간에 불러왔죠. 자, 다음으로 볼 건데 스페시픽 옵션스. 얘가 바로 사실 인형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옵션 결정. 네 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옵션을 새로이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웹드라이버의 크롬 옵션스. 옵션을 새로 만드는 거고 그 옵션에 덕지덕지 요소들을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추가할 건데 첫 번째로 추가할 아규먼트는 헤드리스가 되겠습니다. 헤드리스라니 머리가 없는 건가? 이 친구는 뭐냐면 GUI 없이 우리가 브라우저를 할까 크롬 들어가고 엣지 들어가고 하면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도 브라우저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헤드리스라는 옵션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노 샌드박스라는 옵션도 덧대주는데 이 친구는 보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크롤링이 정상적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덧대주는 보안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내가 인형을 새로 정의하는 거죠. 아직 인형 이름이 드라이버라고 했는데 드라이버를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인형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인형은 내가 새로 만들 거다. 얘는 크롬 드라이버로 만들 거고 옵션들은 내가 상세히 적어놨다라고 얘기한다. 이 두 슬라이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탭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설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selenium을 먼저 쳐주셔야 하겠고요. 여러분은 함께 타이핑 하셔도 되지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복붙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크롬 드라이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미움의 크롬 드라이버. 오타가 자주 나니까 조심을 하세요. 셀레니움, 업데이트, 크로뮴, 크롬 드라이브. 이 친구는 작성하자마자 실행시키고 출발할 거예요. 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실행시켜야 좀 마음이 편합니다. 실행시켜 놓고 실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다음 줄을 작성하고 있어 보죠. 총 8줄을 작성을 할 건데 얘는 필요하니까 불러오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드라이버를 해동시키기 위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난리가 났군요. 포트 타임. 타임은 슬립, 코드를 잠깐 멈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from selenium input 웹 드라이버를 가져오도록 하고 또 from selenium 이거는 웹 드라이버의 common by에서 input by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게 왼쪽 by는 소문자 b by고요. 오른쪽 by는 대문자 b와 소문자 y.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급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from PS4 input build. 그 사이에 위코드 실행이 끝났군요. 대략 1분 정도 여러분도 걸리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4줄을 쓰고 또 4줄을 쓰겠습니다. 스페시픽 옵션스라는 걸 결정을 할 텐데 얘는 from 옵션스에서 해동을 했다. 그리고 2가지 옵션을 더 뗄 겁니다. add argument를 이용해서 더 뗄 거고 첫 번째로는 headless, GUI 관련 옵션. 두 번째는 여러분 복붙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No sandbox, 보안 관련 옵션. 그리고 드라이버. 내가 진짜로 조종시킬 마리오네트 인형을 여기서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웹 드라이버의 크롬에서 가져오고 내가 세부 옵션을 따로 지정해 줬다. 어디 있냐면은 스페시픽 옵션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타 없이 문법적으로 완결되게 작성하셨다면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죠? 한 1초 걸리고 드라이버가 탄생한 채로 아무것도 안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요? 자, 복사 붙여넣기로 편하게 작성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그인을 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예요. 우리는 항상 아이디 기원 따락따락 쳐가지고 로그인을 했지만 이 인형으로 하여금 너가 내 큐피드 대신 로그인 좀 해줘라. 라는 게 오늘 이론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형이 일단 적어도 큐피드 메인에 접속해야 돼요. 로그인은 어렵더라도 메인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노크라도 해봐야겠지. 그래서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인형이 나 대신 큐피드 메인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다행히도 문법이 좀 직관적입니다. 우리 뷰티풀 숲에서 맨 처음 주소째로 뜯어올 때 뭐 있어? 리퀘스트에 get을 썼죠. 얘도 주소에 접근하기 위해서 똑같이 get을 씁니다. 말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주소로 가져와서 들어가야 되니까 인형 보고 주소로 가게 하기 위해선 get을 쓰면 되겠습니다. 인형아 여기로 가라. 여기가 어디인데 주소를 다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피드, 포털 주소고요. 직접 치시든 복사 붙여넣기 하시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1초 쉬고 인형한테 또 시킵니다. 너 잘 들어갔냐? 그러면 맞게 들어갔는지 나한테 보고 좀 해라. 라는 의미에서 스크린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인형한테 여기 들어가라고 해요. 얘 한 다음에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밑장 빼기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세이브 스크린샷. 네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나한테도 보여줘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퀴즈는 좀 여러분께 여쭤보도록 할까요? 1초의 딜레이를 이 사이에 왜 걸어줘야 됩니까? 왜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웹서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1초를 왜 걸죠?
틀려도 좋습니다. 왜 걸지? 그렇죠. 우리가 웹서핑 할 때도 들어가요. 바로 나오면 좋겠지.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적어도 0. 몇 초는 기다려야 퀴필드 창이 딴 하고 뜨잖아. 그래서 정확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친구도 사람이 웹서핑하는 것과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갔다. 그럼 1초 정도는 춤을 골라야 내가 스샷을 찍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쉬는 거고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아 이런 로직이 필요하겠다. 나고 싶은 순간에 여러분이 직접 슬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임슬립까지 거는 코드를 저와 함께 작성해 볼게요. 이제 진짜 셀레니움으로 뭔가 하는 것만 봤네. 인형한테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 여기 가라고 하는 명령어는 ge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ttps portal.korea.h.kr 프론트 대문자 i와 함께 intro.k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명령하고요. 얘도 들어가려면 한숨 쉬어야 됩니다. 1초 정도 쉬고 스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1초를 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형아, 너 스크린샷 좀 찍어라.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으면 그 결과물이 어디에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일명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g 파일 형식으로 before라고 하면 나중에 애프터랑 비교하기 좋겠죠. 그래서 before.png로 저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 드라이버 점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초 정도의 시간. 역시 웹서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 7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true라는 게 뜨는데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됐다라는 거고요. 스샷 어디 갔어? 어디 있냐면 요 구글 탐색기에 있습니다. before.png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방금 받은 결과물을 봤더니 아 진짜네. 우리가 큐피드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런 사진들 그리고 이런 포맷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인형한테 셀레니움의 인형한테 대신 마리오네트 마냥 맡기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화면을 보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랑 정확히 똑같은 환경에서 접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일단 뭐예요? 영어 상태죠. 10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맞게 접속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여기서만 스샷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기말고사에서 라이브로 문제를 풀 때 또는 뭐 과제 문제를 풀 때 이번 주 중으로 나갈 때 과제 문제를 풀 때 중간 과정이 좀 궁금하다.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거야? 싶을 때쯤 스샷을 찍어줍니다. 언제든 이 세이브 스크린샷 기능을 10분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초의 딜레이를 걸어주는 이유는 얘도 서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큐피드에 로그인하는 겁니다. 대신 인형이 로그인하게 해줘라는 건데 우리 로그인 과정 우리는 쉽죠. 그냥 대충 백업해서 아이디로 비워주고 하면 되지만 이 과정을 엄밀하게 끊어 가자면 세 스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 입력칸에 마우스를 올려요. 그리고 내 아이디를 칩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 입력칸에 마우스를 올려요. 그리고 내 비번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옅은 한 풋의 로그인 버튼을 딸깍 합니다. 요 세 스텝을 다 밟아야 한다라는 거지. 누가? 나 대신 인형, 드라이버라는 이름의 인형이 이 스텝들을 밟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인형의 입장에서는 얘나 잘 모릅니다. 뭐 정확하게 이름이 있거나 얘를 지목하는 어떤 명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 얘 눌러봐 하면은 얘가 누구예요? 라고 반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디 입력칸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패스워드 칸을 의미하는 고유한 정보가 필요해요. 많고 많은 요소 중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를 구분짓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 칸, 비밀번호 칸, 로그인 버튼의 정체, 단서를 지금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를 포착한다라고 하니까 뷰티풀스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우리 로그인 칸을 다시 가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portal.korea.ac.kr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그인 전
큐피드 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이 들어갈게요, 지금. 자, 요 창을 띄우고 우리가 월요일에 굉장히 많이 썼던, 잘 썼던 개발자 도구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누르면 익숙한 화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ID 칸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체를 파헤치는 이유는 이 네모 칸이 뭔지를 인형한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네모 칸은 사실 요 칸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개발자 도구에 이 요소 탐색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휘황찬란하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ID 칸에 마우스를 올리고 버튼을 한 번 딸깍, 왼쪽 버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코드가 옮겨갑니다. 이 네모판이 있는 코드로 옮겨간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해 드리죠. 자, 우리가 ID 창에 마우스를 딸깍하고 코드를 보면은 지금 음영 처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도 한번 상자를 제가 치워 드릴까요? 자, 이젠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코드를 확대해 드린 결과 ID 칸에 마우스를 딸깍하고 옆에 소스 코드로 눈을 돌리면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영 처리된 요 한 줄이 뭐를 의미한다? ID 입력 네모 상자. 그 하얀 네모 상자의 정체가 요 코드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대충 알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꽉 써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태그 구조인가 싶기도 하고요. 클래스 이꼴이니까 클래스명이 마지막 컴이고 그리고 당연히 유형은 텍스트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 값은 ID 값은 원ID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왜 이걸 한다고 했어요? 많고 많은 요소 중에서 ID 칸 대령이요라고 딱 인형한테 던져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ID 칸을 알려주는 결정적 정보가 여기 있잖아요. 이 칸의 이름은 아이디라니까. 이름값이 특정을 하는 거죠. 왜? 이름이 아이디니까 아이디 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얘의 네임 값이 아이디라는 데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단서들을 역시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 논법으로 패스워드 입력한의 네임 값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안 찾아도 느낌은 옵니다. 그래도 실제로 뭔지 봐야 되니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포털로 가서 요소 탐색기 또 눌러서 이번엔 패스워드 칸의 마우스를 딸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대해드리지 않을게요. 음영 처리된 곳을 보니까 야, 네임이 진짜 예상대로 PW네. 정직하네. 두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패스워드 입력하는 네임 값은 PW다 라는 것을 찾았고요. 세 번째, 이제 뭐만 하면 돼? 로그인 버튼의 정체만 포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딸깍하는 버튼, 로그인 버튼이 됐든 검색 버튼이 됐든 조회 버튼이 됐든 딸깍하는 버튼의 경우에는 보통 무엇을 찾는 게 편하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만 가장 편한 방식은 엑스패스 값을 찾는 게 더 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웹에서의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패스라는 규약이 존재하는 거고 모든 버튼의 뒤에는 엑스패스 값이 별도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엑스패스 값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패스 이꼴 얼마라고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단 로그인 버튼을 요소 탐색하는 건 똑같아요. 요소 탐색 돋보기 누르시고 로그인을 누르세요.
그러면 역시 코드가 어딘가로 축 순간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하방 쪽에 음영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X패스는 없습니다. X패스를 어디서 캐치하냐? 3점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음영 처리된 상태에서 그 둘의 3점 메뉴, 요거를 누르시거나 안 보이시는 경우는 오른쪽 버튼,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3점 메뉴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복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X패스 복사라는 게 등장합니다. 아, 숨어 있었구먼. 이 코드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X패스가 두 가지 메뉴로 숨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를 복사해야 될까? 전체 X패스가 아니라 우리 이 코드에서는 그냥 일반 X패스 복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X패스 복사 눌러볼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거 먹튀인가? 그런 게 아니라 복사가 된 거니까 붙여넣기를 해야 결과를 알 수 있죠. 결과는 로그인 버튼 같긴 하네. 그래? 엑스패스 슬래시라는 명칭과 함께 로그인 서밋이라는 거 보니까 로그인 버튼이라는 의미가 팍팍 느껴지긴 하는구먼. 그죠? 이렇게 로그인 버튼의 엑스패스 값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코드만 작성하면 돼. 아이디 칸의 정체도 알아, 비번 칸의 정체도 알아, 심지어 로그인 버튼의 엑스패스까지 알아.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코드 작성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자, 이제 우리는 아이디 칸의 정체도 알고 비번 칸의 정체도 압니다. 워낙 중요한 명이니까 한 차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지금 인형 앞에다가 이 아이디랑 비번 칸을 대령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인형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의 정보가 너무 많아요. 로그인 글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싱글 아이디 신청 버튼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내 앞으로 딱 밥상이 차려져요. 이 칸이 내 앞으로 딱 와야 내가 키보드로 뭘 터치든 말든 할 거고. 그래서 인형 앞에다가 우리는 첫 번째로 아이디 상자를 대령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디 상자를 대령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변수를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가 아이디 상자야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아이디 박스라는 거는 세상에 없던 변수예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 인형 앞에 대령할. 아이고 아이디 좀 제발 쳐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아이디 박스를 대령하겠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대령해? 인형아, 너 잘 보면 엘리먼트 하나 찾을 수 있거든. find element. 뭘로 찾을 거냐면 메모장 다시 볼 거예요. 우리가 이름값이 아이디인 놈이 있더라. 그 친구가 바로 아이디 상자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파일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네임으로 찾을 수도 있고요. 태그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고 클래스 이름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이디로 찾을 수도 있고 가지각색 정보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임 값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네임이 아이디 한 놈, 그 놈이 바로 아이디 상자니까 앞으로는 아이디 상자라고 쓰렴이라고 대령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패스워드 상자도 야 요소 찾을 수 있어. 이름이 PWN 요소가 있거든. 걔가 사실 지금부터 패스워드 박스야 라고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한 흐름이 보이십니까? 월요일 뷰티풀 수업에서 많은 걸 배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보물찾기를 위한 find all이었어요. 셀레니움도 많은 걸 배울 거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보물찾기용 find element가 되는 겁니다. find element를 이용해서 아이디 상자, 비번 상자를 대령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내 앞에 밥상만 차려진 거예요. 얘를 떠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형으로 하여금 제발 아이디 상자를 대령했으니까 아이디에 YOOY, 제 기준은 YOOY를 좀 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으로는 뭐 my 아이디, 뭐 ABC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 좀 제발 쳐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때 쓰이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아이디는 말 그대로 키값이잖아요. 특정한 키값을 쏴준다라는 의미에서 샌드키즈가 되겠습니다. 상자를 대령했으니 제발 좀 쏴주십시오. 뭐를? 내 아이디. 이건 결국 뭐가 되냐면은 아이디 상자에다가 인형이 직접 키보드를 열고 YOOY를 지가 치는 겁니다. 나 대신에. 마찬가지로 패스워드에도 패스워드 상자가 대령됐으니 이렇게 가상입니다. 가상.
COS102, COS110 우리 강단을 쳐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제가 가상으로 드린 거고요.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고려대 아이디랑 실제 여러분 고려대 비밀번호를 치셔야 오늘 접속했던 기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랑 여러분의 비번을 치시고요. 오늘 실습이 끝나면은 뭐 여러분의 코드를 누가 해킹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걸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습용으로는 여러분의 아이디와 여러분의 실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디 상자, 비번 상자를 대령하고 거기에 아이디 값도 쏴줘, 비번 값도 쏴줘가 되겠습니다. 아직 로그인 된 상태 그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자 2개의 아이디랑 비번을 입력한 상태고 그 상태로 손은 펼쳐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이 작성해 보기 전에 슬라이드 2 내용 중요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nd element 대신 find element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s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말 그대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요소가 반환이 되겠습니다. 왜? 네임이 아이디인 게 여기서는 한 칸밖에 없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인 경우. 우리 파인드홀에서도 같은 단서를 공유하는 분들이 여러 개였잖아요. 그것처럼 find elements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 요소가 리스트 형태로 복수 반환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by name 여기서나 name이지 이 name을 대체할 게 많다. 태그 name, 클래스 name, 엑스패스, id 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문자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군요. 어차피 여러분 느낌이 오겠지만 엑스패스 우리 찾아놨다. 엑스패스 쓸 겁니다. 좀 이따가. 그 네 줄은 일단 지금 작성을 할게요. 저 같이 저랑. 자, 우리는 지금 스샷밖에 안 찍었는데 벌써 아이디 기본 칸의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대령을 하겠습니다. 인형아, 잘 보면 이름이 이름이 아이디인 놈이 있다. 그거를 내가 지금부터 아이디 박스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법으로 패스워드 박스도 정의를 하겠다. 드라이버의 find elements를 보면 by name pw라는 칸이 있다. 나는 그걸 앞으로 pw 박스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령을 했으니 send 퀴즈로 값을 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 그리고 pw 박스 send 퀴즈 여러분의 소중한 비밀번호를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end 퀴즈 한 상태에서 실행 누르시면 실행만 될 거예요. 아직 뭐 출력하라고 안 했으니까 이거를 작성하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복수가 된다 주의하시고 by에는 name, express, id 등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군요. 실행이 됐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다 했습니다. 로그인도 완벽했고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도 입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로그인 직전 단계다 이거지. 근데 버튼은 우리가 특별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엑스패스라는 놈을 긁어왔거든요. 그래서 긁어온 엑스패스를 변수화할게요. 아니면 뜬금없이 변수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길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좀 간결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고 얘를 버튼 언더바 엑스패스라는 문자열 변수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지만 코드를 좀 더 이쁘게 만들려고 저는 변수화를 했습니다. 방금 긁어온 엑스패스를 버튼 엑스패스라는 이름 변수로 만들었고요. 이제 뭐 해주면 되냐? 여러분 아이디 입력하는 하얀 상자들, 로그인 딸깍하는 주황 상자들 어차피 다 매한가지잖아. 다 요소잖아. 그래서 find element를 사용한다라는 원칙은 불변입니다. 드라이버에서 find element를 이용해서 버튼을 대령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얘도 그냥 누르겠어? 인형 까다롭다니까? 버튼을 대령해야 지가 누르든 말든 해요. 그래서 대령을 똑같은 원리로 하는데 이번에 뭘로 하는지 네임 아니죠? 엑스패스를 가져왔으니까 by 엑스패스로 대령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엑스패스 어디 있냐? 방금 전에 변수화했지라는 겁니다. 버튼 엑스패스를 준 다음에 가져왔어요. 대령한 순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드디어 딸깍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버튼을 딸까? 버튼 점 클릭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로그인이 되는 사이트는 없죠. 조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1초를 쉬었다가 스샷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로그인까지 했는데 결과를 봐야지. 그래서 스크린샷을 찍으면은 여러분이 드디어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의 힘이 아닌 이 셀레니움의 힘으로 자동 로그인 가능하다라는 걸 스샷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랑 살짝 이 그 사이트의 메뉴 이름 같은 건 다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임의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크린샷 일부를 보여드릴 거고요. 스크린샷을 찍으면 애프터, 즉 로그인된 이후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볼게요. 버튼의 X패스를 편의상 변수화하겠다. X패스가 뭐였더라? 방금 볼 것 같죠? 요 친구. 요 친구를 가지고 내가 find element를 하겠다.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X패스를 이용해서 버튼 하나 찾을 수가 있다네. 우린 그걸 DUTTON이라고 정의할 거야. 그리고 그 버튼을 정의했으니 then 클릭할 거야 라는 거야. 클릭하면 바로 로그인이 안 될 거기 때문에 1초 한 박자 쉬고 스크린샷을 찍어서 before.pn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before.png가 여기 저장됐던 것처럼 애프터도 이 서류털에 저장이 됩니다. 저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임의로 설정했기 때문에 스크린샷은 이 슬라이드에 있는 걸로 대체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아마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스크린샷이 잘 로그인된 상태로 보이실 겁니다. 실행해 볼 시간에 살짝만 드릴게요. 버튼 X패스를 찾은 놈을 그대로 넣고 버튼을 정의해서 클릭을 한다. 1초를 쉬고 after.png를 봐서 before 로그인 전과 after 로그인 후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 after.png를 받았으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로그인된 상태인지. 자, png 확인 결과 진짜 큐피드 로그인을 얘가 알아서 했다. 잘 나온다. 아직 안 계십니까? after.png 한번 받아보세요. 네. 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좀 보이죠? 네. 이 코드를 그대로 따라오셨다면 문제없이 로그인이 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png 파일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중간에 오타가 나서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대소문자 틀리는 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코드 보면서 대소문자가 틀리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먼트를 엘리먼트로 썼다든지 옵션스를 옵션으로 썼다든지 그런 단복수도 많이 실수합니다. 자, 만약에 계속해서 수정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엑서사이즈 3 푸는 동안 제가 요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라이브로 좀 해결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도 셀레니움 인형 드라이버라는 인형의 힘을 빌려서 큐피드의 로그인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로그인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긴 합니다. 파이썬이 뭐 지가 알아서 로그인을 해주는데 신기하긴 한데 이게 크롤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크롤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뭐 수집하고 분석하는 건데 얘는 로그인을 한 거죠. 보통 크롤링이라 하면 뭐예요? 로그인을 해서 내 학점 정보를 빼온다. 이런 것들이 크롤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를 가장 많이 하게 되냐면 정말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레니움을 우리가 웹페이지를 조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조작한 상태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큐피드에서 학점 걸고 오기 위해선 로그인을 셀레니움으로 한 다음에 그 학점 페이지, 내 눈앞에 보이는 학점 페이지를 통으로 긁어오는 거야. 그게 궁극적인 목표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로그인했다? 그 로그인된 내 눈앞에, 인형 눈앞에 보이는 그 페이지를 통째로 코드 때 긁어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 뷰티풀 숲과의 연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형 앞에는 이미 페이지가 있습니다. 인형은 열심히 조작해서 페이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페이지의 소스도 존재를 해요. 우리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워낙 중요하니까 보여드 치려야 되죠. 드라이버 점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고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스도 깨끗한 상태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가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숲을 출력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URL도 아니고 내가 셀레니움으로 조작한 바로 그 페이지의 코드를 긁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 큐피드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학점의 평균을 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라고 한다면은 큐피드에 로그인해서 여러분 학점 보는 것까지는 뭘로 해야 됩니까? 셀레니움으로 해야 되죠. 셀레니움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학점을 긁어오는 건 뭘로 해야 됩니까? 뷰티풀숲의 페이지 소스를 이용해서 학점을 긁어와서 필요 없는 정보 다 쳐내고 에버리지 구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웹 크롤링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마 이번 주에 나갈 과제를 풀면서 이 슬라이드 내용을 10분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과제에 대한 질문도 받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질문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중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정오답을 칼같이 판별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연습해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문 편하게 주시고 못했으면 한 개까지만 해서 내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없다면 3분 문제를 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바꿔볼까요?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고 있는 규진이가 매번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내려받는 게 불편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약간 이런 식의 상황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파이썬은 사무자동에도 굉장히 능한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자, 주소는 드렸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회 회의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유의하세요. 인사청문회 가장 최근 회의록 한 건을 다운로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한글 있고 PDF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편의상 PDF로 받겠습니다. 즉 인사청문회 가장 최근 한 건의 PDF를 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인터넷 하면서 만나는 상자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아이디 입력하는 주관식 상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출생월 입력할 때 이렇게 콤보 박스 삼각형 딸깍 누르면 01월, 02월 이런 거 알죠? 이게 콤보 박스라 불리는 요소인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선택하는 박스가 콤보 박스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아시죠? 근데 이 친구도 주관식 상자랑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누르는 건가? 버튼인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주관식 상자랑 똑같이 취급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인사청문회 선택하는 객관식 상자도 주관식 상자처럼 취급을 해라. 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고요. 로그인 잘 안 된다고 했던 분들 끝까지 안 되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직접 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1분 뒤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볼까요? 그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테마 3, 요 셀레니움 기초 부분에서 로그인하는 과정도 중간중간 오류가 있을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던 분들은 제가 다 해결해 드렸는데 혹시 만약에 질문 뭐 약간 민망해서 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를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오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순 오타. 옵션스를 옵션으로 쓰거나 대문자를 소문자로 쓰거나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오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 단순 런타임 문제인 가능성이 많아요. 런타임에서 특정 변수가 충돌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런타임 다시 시작을 이용해서 한번 깔끔하게 날리시고 다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런타임 날리신 상태에서 인스톨은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40초 정도 걸렸던 그 인스톨 세 줄 있죠? 그거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런타임 날리고 임포트부터 다시 하시면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실 때 그 여러 번 코드를 실행하시다 보니까 그 비밀번호 5번 틀리면 막 다시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직접 고려대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비번을 바꾸시고 코드를 돌리시면 정상 실행이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였죠. 주소를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의록 검색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 공개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여기서 선택했어야 합니다. 회의 구분에서 인사청문회를 누르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우린 이제 뭐 해야 된다? 검색 버튼을 눌러야 PDF 받는 페이지가 뜬다. 가장 최근이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요 친구를 받으라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였습니다. 누르면은 받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갔지만 기계 입장에서, 인형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세 단계 프로세스를 거쳤어야 한다. 첫째, 인형이 이 사이트를 들어가는 건 논의를 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첫 스텝, 인사청문회를 눌렀어야 되고 둘째 스텝, 푸른색 검색 버튼을 눌렀어야 되고 마지막 셋째 스텝, 붉은색 PDF 버튼을 눌렀어야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따라가 볼게요. 제가 인사청문회 이 친구가 100관식 상자라도 뭐처럼 보면 편하다? 주관식 상자처럼 보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관식 상자 마냥 이 상자의 정체를 파헤쳐볼게요. 기타 도구, 개발자 도구. 요소 선택, 인사청문회 딸깍 했을 때 코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이디가 클래스 코드라고 나옵니다. 네임 값도 있어요. 네임 값도 있는데 아이디가 조금 더 깔끔해 보여서 이번에는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임으로 하셔도 잘 됩니다. 아이디를 기준으로 찾아보면 이 콤보 박스의 정체는 아이디가 클래스 코드인 콤보 박스였구나. 단서니까 메모장에 적어보죠. 중요한 단서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두 버튼과 관련된 단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푸른색 검색 버튼. 이 친구도 마우스 딸깍. 여기서는 엑스프레스가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3점 메뉴 복사 엑스프레스 복사를 한 결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값 톡톡이 하네요. 검색 버튼이니까 서치 버튼이겠지. 마지막으로 붉은색 네, 엑스프레스 값은 뭘까요? 보면 알겠지.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버튼이 작다 보니까 다른 게 눌릴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이 맞는지 확인하고 누르셔서 엑스프레스를 복사하시면 얘는 좀 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길지만 결국 세 단서를 모두 찾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스텝을 그대로 밟아 나가면 됩니다. 자, 혹시 앞서 우리가 크롤링한 결과랑 꼬일 수도 있으니까 런타임 시원하게 날려주고 와서 속을 편안하게 비우고 그 상태에서 임포트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에서 추가로 변경할 내용이 있나? 사이즈 3 흔히 불러오는 거 똑같고 옵션 설정은 어차피 인형 옵션 결정하는 거니까 인형 보고 어디 들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꿀 필요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해줄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로 주소로 들어가라고 해야겠다. driver.get 이 주소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해 줘야 되는데 어디 주소로 들어가?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이 주소, 강의 자료에 있는 요 주소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야겠죠. https.q 자, 이렇게 드라이버 get을 이용해서 요 주소로 들어가라 라고 인형한테 명령하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인형 보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 즉시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얘도 서핑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숨 돌리게 해주죠. 1초를 쉬게 해두고 자, 주소로 접속했을 때 인형 앞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인형 앞엔 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인형은 첫 번째로 회의 구분 전체에서 상임위원회가 아니죠. 인사청문회를 눌러줘야 됩니다. 방금 찾은 결정적 단서. 인사청문회 콤보박스의 아이디 값은 클래스 코드였다라는 겁니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비슷하게 보라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이 콤보박스를 인형 앞에 대령해 줘야 돼요. 두 번째로 거기다가 샌드 키즈로 값을 쏴줘야 되겠습니다. 대령부터 할까요? 대령을 어떻게 했더라? 위에를 보면은 드라이버의 find element를 이용했죠. 똑같습니다. 드라이버의 find element를 이용하는데 by 뭘로 할까? 이번에는 id 값을 이용해서 찾았네요. id 값을 대문자로 해주고 클래스 코드다. 이게 뭐다? 인사청문회가 선택될 그 상자, 바로 그 상자다라는 거죠. 그 상자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코드박스라고 할까요? 코드박스라고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령을 했습니다. 인형 앞에 이게 코드박스요 하고 대령을 했어요. 우린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죠? 코드박스에다가 값을 쏴주면 됩니다. send kids라고 쏴주면 되는데 뭐를 중심적으로 보고 싶다고요? 인사청문회를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코드박스의 값은 인사청문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샌드 키즈를 해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를 해주면 되냐? 두 번째 스텝, 푸른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편의상 D1으로 첫 번째 버튼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어떻게 찾아요? 역시 로 찾으면 되겠죠. 다만 버튼은 좀 특별하니까 by 엑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찾고 엑스프레스가 뭐였더라? 이 친구였으니까 얘도 뭐 엑스프레스 1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해주고 엑스프레스 1을 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논법으로 버튼 2도 정의할 수 있겠죠. 드라이버의 find element by express 2. 버튼 2는 뭐죠? 붉은색 PDF 다운받기 버튼이죠. 얘 값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좀 길 뿐이죠. 자, 버튼을 받은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버튼 1을 클릭,
딸깍 해줘라 라고 명령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버튼 2도 딸깍 해줘라 라고 명령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사이트 접속을 위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좀 기다려야 정보가 나옵니다. 그 뜻은 여기서 한 잔 마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슬립을 걸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결국 이 세 스텝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주소 들어가, 첫 번째 인사청문회 쏴줘, 두 번째 푸른 버튼 눌러줘, 세 번째 붉은 버튼 눌러줘. 실행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파일이 받아지겠죠.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셀레니엄을 이용한 크롤링 상황을 할 때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실수를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슬립을 걸어야 할 때 안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이 인형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중간 이상하다 싶을 때는 슬립을 걸어주자. 얘는 맞게 실행됐네요. 보면 21대 400회 5차 교육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파일 같은데. 다운로드 받고 펼쳐보면 그렇죠. 교육의 인사청문회. 우리가 찾던 바로 파일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자, 솔루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솔루션이 솔루션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좌 솔루션이 여기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주소는 강의 블랙보드 강의 자료가 아니죠. 공지사항 탭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블랙보드 공지사항에 저희 강좌 솔루션 링크가 올라와 있고요. 솔루션을 보시면 이렇게 이번 주의 경우에는 엑서사이즈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테마2, 테마3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지니에서 50복 뽑는 코드 그리고 이 포털에 로그인하는 큐피드 로그인하는 코드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 셀에 걸쳐 작성했지만 중간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따로 올려드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볼 때 이 코드들을 다 참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롤링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다기보다는 새로운 사항이 있어? 그럼 배운 코드를 활용해보지 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공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는 다음 주 월수도 문제없이 대면 수업이 돼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 11월 28일이겠네요. 11월 28일 월요일에 한해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장 관련한 이슈는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고려대학교 학부생분들께서 이 강좌에 대해서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강좌가 석학한 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시상식이 있어서 그거를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결과는 1학기 수강생분들의 평가 결과입니다. 그 편성에 따라서 결과가 집계가 된 거지만 이렇게 또 저희 강좌가 선정이 된 게 지금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수강생 여러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실퇴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엔 영상으로 수요일엔 대면으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